제가 살고 있는 나라인데도 제가 살 수 있는 나라 같지가 않았고 어떻게 판결이 이렇게 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다가는 정말 이대로 가겠구나, 이거보다 심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니까 좀 살 것 같아서 숨이 좀 쉬어져서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또 양심을 가진 한 시민으로서 아동과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는 사법부의 결정에 분노를 느끼고 양심적으로 직업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부끄러움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시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항의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N번방이 분노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N번방이 너무나 분노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가지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 N번방이라는 것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기반에서 딱 튀어나온 범죄가 아니잖아요. 공공연하게 그런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전시하면서도 그걸로 돈을 벌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런 종류의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웹하드 카르텔이 처음 문제시 됐을 때도 이걸로 몇십억씩이나 돈을 벌고도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웹하드 카르텔에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그 송정우 사건에서도 웰컴 투 비디오 같은 사이트가 애초에 정말 제대로 발본색원이 됐었다면은 그 이후에 텔레그램 성착취 방도 분명히 최소한 규모라도 줄었을 것이다. 사실 이 N번방 사건이나 손정우 사건이나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이런 문제들이 크게 보면 굉장히 일맥상통하고 있는 어떤 여성 혐오, 약자 혐오가 분명히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이나 아동이나 약자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 특히 안전의 문제에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노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젠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자회견과 그리고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서 말하자면은 손정우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감각을 정말 당사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가에서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공적인 약속이 있는 것인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오지 않았고 나도 이 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 디지털 교도소 같은 거거든요. 사적 복수밖에 남지 않도록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남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그 사적 복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또 다시 공적인 영역이 되죠. 이거는 정말 잡아야 되는 범죄고 명예훼손이고 나는 아직도 이 사회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감각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여성들이 언제까지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손정우나 그 다크웹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종결이 된 상태였죠. 그런데 우리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았던, 기소하지 않았던 자금 세탁에 대해서 미국에서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 보내달라라고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법부의 주권은 전혀 침해된 부분이 없었죠. 수사에 활용을 하려면 충분히 이전에 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손정우는 이제 만기 출소로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뭐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할 때 말 그대로 협조 이상의 의무를 부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다크웹이라는 거는 일단 손정우도 무슨 회원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신원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 다크웹이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크웹인데 그렇기 때문에 손정우를 설사 어떤 강제력을 사용해서 자백을 해라 라고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손정우가 자백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 사이트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면 세계 최대의 사이트고 회원이 128만여 명이고 300여 명만 검거한 이유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그 회원들에게 이용료를 받았기 때문이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추적이 계좌 추적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그 수사권에 관할 밖에 있는 부분이 많아서 손정우에 대해서 정말 일벌백계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했다면 손정우를 오히려 미국으로 보냈어야 한다. 앞으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적어도 이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거든요. 만약 피해자만 우리나라에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 서버도 외국에 있고 다 이제 범죄자도 외국에 있다. 우리도 피해자 있으니까 같이 공조해서 수사하자라고 할 때 아니 왜?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손정우는 이제 제작 교사에 대해서 새로이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처벌이 어렵고 범죄 수익 은닉도 사실 최고가 5년형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5년형을 선고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것이 강력하게 처벌이 될까. 그리고 그럼 5년은 적당한가? 손정우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서 범죄 자금 은닉에 대해서만 20년형까지 가능한 범죄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건이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라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건 정도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별건으로 그런 경우에 이제 미국은 또 순차적으로 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년까지 가장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최고 형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고 미국의 그 공소장에 보면 이 제작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제작 혐의가 어떤 것이었냐면 미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의 제작 유포로도 처벌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다운받아서 봐도 전혀 불법이 아니었던 그것들이 지금은 불법이 된 상황에서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잡으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그리고 발빠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수사부터 판결까지 다 받고 있다? 이거는 저희 세대 여성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답답한 거죠. 저희가 바라는 바는 무슨 가해자를 무조건 최고형에 처해달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고 아무리 잘 봐줘도 나올 수 없는 그런 형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형량을 높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맥락들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굉장히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사법부에서는 곡해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었고 2심에서는 그런 1심의 판결이 너무 잘못되었다. 죄질에 비하여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1년 6개월 하고 취업장 5년 그렇게 지금 형을 선고했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손정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 정도로 보았어요. 항소심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감형 사유, 그러니까 손정우에게 유리한 사유로 무엇을 들었느냐면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 중에 회원들이 올린 영상이 다수이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았냐면 손정우가 회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게 함으로써 이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장했고 공모했고 아동 성착취라는 범죄 산업이 확대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제작으로 본다면 종신형까지도 가능한 법안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 하한선이 5년 이상 종신형인데 5년을 받는 사람도 거의 드물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된 형량을 내리게 하려 했다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었어야 할 텐데 디지털 성범죄는 그런 양형 기준도 부재했고 그래서 양형 기준이 제대로 범죄의 죄질에 맞게 또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거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까? 살면서 불안하지 않고 싶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여성들이 화가 나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뭐 온라인 액션도 하고 온갖 갖가지 이제 개인과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국가 사법부, 입법부에서는 어떤 큰 답이 없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를 기반으로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쓰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가해자 변호사들이 이따만한 지하철 광고 걸면서 떼돈 버는 그런 사회에서 법이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 진지하게 정의를 여기지 않을 때 그건 그냥 하나 서비스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 나라가,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럽고, 이 수치스러움을 그 사람들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불신이 큰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찍혔을 수도 있고 그냥 공중 화장실에 가도 찍혔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위에 내가 찍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너무 불안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이 사회에서 사는 것이 불안한 것이 과연 올바를까? 그것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의 이 분노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오는 그 다음 세대 여성들은 이런 일을 아예 모르게 그냥 역사책에서나 옛날에는 이랬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로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